모두의 따뜻한 모따TV. 모따TV 구독 많이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모따TV 모따책방 아따입니다. 소개해드릴 책 이름은요. 뇌의 세포를 되살리는 50가지 방법. 깜빡깜빡 40대 기억력 20살로 바꿀 수 있다. 의학 박사 김양래 지음 고래북스 출판사입니다. 머리가 예전 같지 않은 40대를 위하여. 남들이 다 그런다고 나도 괜찮은 게 아닙니다. 기억력이 떨어지는 건 뇌에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라네요. 변화가 일시적인 건망증이라면 불편을 감수하면 되는데 60, 70대에 발병하는 치매 대부분이 40대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에 대한 차이는 크다고 합니다. 청소를 할 때 실험을 했는데 A그룹은 운동 효과가 있다라고 사실을 알고 청소를 했고요. B그룹은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 운동 효과가 있다라고 그 청소가 안 A그룹이 훨씬 비만 지수도 혈압도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1장은 말 못한 혼자만의 고민 40대 기억력. 2장은 도대체 우리 뇌가 어떻길래? 3장은 40대 때 뇌 상태가 남은 생의 뇌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4장은 40대 뇌를 20대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말 못할 혼자만의 고민 40대 기억력. 깜빡깜빡하는 뇌 때문에 잃게 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40대들 대부분은 인지 기능이 떨어지면 깜빡깜빡하는 기억력만 걱정하는데요. 기억력 저하를 가장 확실하게 느끼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인지 기능이 약해지면 기억력뿐 아니라 별 이상한 증상도 나타나는데 별일 아닌데도 버럭하고 화를 내거나 수치감이 떨어져서 남들의 눈총을 받고 외모에 무신경하고 잔소리가 많아져서 자녀와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흔히 나이 먹었더니 변했다 라는 말을 듣게 되는데 대부분 나쁜 쪽으로 변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람은 살아가는 존재인데 인지기능이 떨어지면 이 관계도 역시 위험해집니다. 주변에 친한 사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인격과 열정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40대가 되면 대부분이 깜빡깜빡하는 기억력만 신경 씁니다. 하지만 뇌기능 저하는 감정 변화에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감정 조절이 안 되니까 별일 아닌데도 벌컥 화가 나고 인터넷에 가끔 대중교통에서도 사소한 일로 격한 감정을 표출하는 막말려 같은 내용이 올라와서 공분을 사고 있죠. 이렇게 노인에 대한 비판의 글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러한 대부분은 뇌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감정과 이성이 컨트롤이 안 되는 영향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전전두엽 피질이라는 뇌에 있는 부분이 유일하게 사람이나 영장류에게 발달된 고차원적인 뇌부위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충동을 억제하고 조절하고 정보를 통합하고 일을 계획하고 운동이나 일의 시작, 의욕을 담당하는 등의 기능을 합니다. 이 부분의 기능이 약해지면 만사가 귀찮고 의욕이 없고 충동 조절 능력이 약해져서 신경질을 잘 내고 짜증을 쉽게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없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엘버트 메라비언 박사의 실험에 의하면 사람들이 소통할 때 언어 내용에 차지하는 비율이 겨우 17%, 목소리는 38%, 옷차림, 표정, 제스처 등 시각적 요소가 55%, 즉 목소리, 표정, 제스처가 언어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자신감이 있으면 표정이나 제스처 정보가 달라지는데 감정을 전달하는 일, 예를 들어 프로포즈 등과 같이 감정 전달이 필요한 경우는 전화가 아니라 직접 대면한 상태에서 말을 해야지 본인의 의도가 훨씬 잘 전달됩니다. 이런 40대라면 대부분 경험해 볼 만한 간단한 일상을 통해서도 자신감의 힘을 알 수 있습니다.
사기꾼들이 사기에 성공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자신감이 있어 보이게끔 하는 행동 때문이라고 하네요. 비록 가짜 자신감이지만 그런 행동으로만으로도 상대방에게 신뢰를 줍니다. 이 40대 때 열정과 자신감이 약해지면 이후 삶에 희망도 없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열정만으로 90% 문제는 해결된다고 미국의 최대 부동산 재벌 TV쇼 진행자 도널드 트럼프 말이 결코 빈말이 아니라고 하네요. 품위와 체면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뇌 기능이 떨어지면 부끄러움을 느끼는 감정도 약해져서 흔히 말해 뻔뻔하게 됩니다. 창피한 체면은 다른 동물에겐 없는 인간만의 감정으로 뇌의 전전두엽에서 관장하는데 이 전전두엽의 억제 및 충동 조절 기능이 떨어지니까 부끄러움을 못 느끼거나 덜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 제기능을 못할 때 부끄러움이 사라지는 사례는 주변에 의해서도 흔히 볼 수 있고 또 술에 취해서 일시적으로 전전두엽의 기능이 마비되거나 기능이 떨어지면 아무 곳에서 소변을 보면서도 전혀 부끄러움을 못 느끼거나 조용해야 할 전시회나 음악회나 대중교통 안에서도 큰 소리로 떠들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품위와 체면이 중요해지는 40대 때 어느 순간부터 주변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는 걸 피한다고 느껴지면 그들에게 한 번쯤은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요새 뻔뻔해진 것 같아요? 미적 감각과 자녀의 존경심도 잃을 수 있습니다. 유발나게 섬세했던 예를 들어 박나른 씨라는 성격이 갑자기 바뀌게 되니까 가족들이 모두 당황하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섬세했지만 갑자기 괜찮아지니까 좋아할 일일까요? 뇌 기능이 떨어지면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꼭 기억력만 나빠지는 게 아니라 감각도 떨어져 버린다고 하는데 미적인 센스를 잃어버리고 정리정돈도 안 하고 집안 청소도 게을리하고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40대 때 미적 감각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20대는 꾸미지 않아도 아름답고 30대는 유행에 민감하고 40대는 어떻게 보면 얼굴에 책임져야 할 나이가 된 거죠. 자신의 성격, 가치관, 하는 일 등의 겉모습이 어느 정도 표출이 됩니다. 이 노화 현상에 의해서 육체를 인위적으로 꾸며야 할 부분도 많아지죠. 따라서 이 뇌기능이 떨어지면 미적 감각도 떨어지기 때문에 겉차림을 등한시 할 수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은 했던 말을 또 하고 조금 있다 또 하고 알코올에 의해서 인지기능이 약해지니까 자신이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하고 설사 기억해도 상대방이 제대로 못 알아들었을 거라는 노파심에서 계속 반복합니다. 이것 또한 인지기능이 약해져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렵게 얻은 사랑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재산도 잃을 수가 있습니다. 또 건망증이 심해지니까 공과금 납부도 잊어버릴 수가 있죠.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걸 잃을 수도 있습니다. 주차된 차 안에서 깜빡 잊어버리고 뒤에 아이가 탔는데 그 아이를 그 다음날 생각이 나서 봤더니 그 아이는 죽었던 사건도 있습니다. 이처럼 인지기능이 약해지면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거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40대 10명 중에 9명이 기억력 이상을 느끼는 이유는 뭘까요? 이 작업을 해보면 오후라면 오늘 아침에 먹은 반찬이 무엇인지 아실 수 있을까요? 또 오전이면 어제 저녁에 먹은 반찬이 무엇인지 기억을 하시는지요? 모두 정확하게 기억한다면 이 책을 읽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기억을 했는데 잘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살펴야 합니다. 실제로 40대가 되면 기억력과 뇌기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편차는 있지만 분명하게 떨어집니다. 대뇌는 위축되고 눈에 띄게 뇌신경의 세포수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40대 때는 뇌에 많은 퇴행성 변화가 온다고 하네요. 캐나다 온타리오 연구소의 신경과학자 프리드만은 대뇌 피질이 위축이
40대 초에 처음으로 나타난다는 걸 밝히기도 했습니다. 많은 신경세포가 시냅스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 능력이 청소년을 지나면서 급격하게 떨어지고 2년에 걸쳐서 약 50% 정도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1초에 5,000개 정도의 시냅스가 사라진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셀 수 없이 많은 시냅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적인 이유로 시냅스가 제거되어도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40대에 이르면 줄어든 시냅스가 누적돼서 그 차이가 이때부터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실생활에서 느껴질 정도로 인지 기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또 스트레스는 몸뿐만 아니라 뇌에도 치명적인 장애를 일으킵니다. 40대는 인생 전체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처리하는 시기이기도 하죠. 불행하게도 신경 전송 속도가 40대 후반쯤부터 느려지기 때문에 정보 처리도 느려집니다.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인지적인 실수를 많이 경험하게 되면서 30대까지는 몰랐던 인지기능 저하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노화되는 40대 뇌 기능을 다시 살려낼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깜빡깜빡하는 40대 기억력은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필자가 한 말이 아니라 1970년대 이후 놀랄만한 발전을 거듭해온 수많은 뇌연구 결과가 공통적으로 말해주는 과학적 사실이라고 하네요. 사람의 뇌의 노화, 즉 인지기능 저하, 건망증이 발생하는 이유는 원래 개인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 다시 말해서 지능과 학력 등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지능이 학력이 낮을수록 알츠하이머병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뇌를 사용하지 않으면 나빠진다라는 뜻입니다. 수많은 뇌과학자들의 공통 연구점은 우리는 뇌는 사용하면 할수록 발달한다는 사실도 알려줍니다. 뇌는 바로 근육과 같아서 부지런히 운동을 하면 근육이 발달하듯이 뇌도 쓰면 쓸수록 발달합니다. 꾸준히 학습하고 연습하는 과정에 의해 만들어지는 결정적인 지능은 7, 80세까지 유지되고 때로는 더 좋아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결정적 지능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다소 전문적인 용어지만 뇌에 대해 이해하려면 알고 넘어가야 하기에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지능을 분류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 인지적인 측면을 볼 때 유동적인 지능과 결정적 지능으로 분류합니다. 결정적 지능은 경험을 누적을 통해 형성된 지적 지능이나 전략 등으로 환경이나 문화적 영향에 의해 달라지는 지능입니다. 따라서 결정적 지능의 발달은 가정환경, 교육 정도, 직업 등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지능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증가하거나 발달합니다. 하지만 유동적인 지능은 유전적, 신경생리학적 영향에 의해 발달되는 지능으로 뇌와 중추신경계의 성숙에 비례해서 발달합니다. 경험이나 지식 축적에 영향을 받지 않는 지적 능력이고 새로운 상황에 직면할 때 발휘되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고 많은 신경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유동적인 지능이 40대에 쇠퇴하기 시작해서 50대는 급격히 떨어집니다. 바로 이 40대 기억력이 뚝뚝 떨어지는 게 느끼는 그 이유라고 합니다. 신경의 노화 기전이 바로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전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하고 이런 잉여 단백질이 지속적으로 세포에 쌓여서 알츠하이머병, 치매, 뇌조직에 발견된 신경섬유 농축제와 초록성 반점 등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유동적 지능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쇠퇴하지만 이 결정적인 지능을 꾸준히 연습하고 노력한다면 유전적인 지능 쇠퇴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또 40대는 과잉 생산된 지방질과 콜레스테롤이 뇌에 쌓이기 전에 적절한 운동 등으로 소모를 해주어야 합니다. 2장 도대체 우리 뇌가 어떻길래 뇌는 누구냐 넌 입니다.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뇌를 이식하면
영화 보듯 영혼이 바뀌는 현상이 생깁니다. 뇌는 아주 이상한 기능을 하는 장기라 설사 기술적으로 이식이 가능해진다고 해서 이식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흔히 나라고 말하는 나 자신이 바로 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이 보고 읽고 듣고 말하고 느끼는 그 행동은 모든 게 당신의 눈, 귀, 혀 혹은 팔다리가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두개골 안에 있는 1.4kg의 뇌가 하는 일입니다. 이 책을 보고 있는 나도 뇌고 이 책의 저자의 말이 정말 맞을까? 라고 의심하는 당신 자신의 뇌도 바로 뇌입니다.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유무선 통신, 교통 신호체계, 은행을 비롯한 각종 전산망, 가스수도 및 전기 공급망 등등에 있을 때 그 모든 걸 조절하는 중앙 컴퓨터가 바로 뇌라는 것입니다. 뇌는 하등동물일수록 육체를 움직이는 기능이 발달되고 고등동물일수록 생각과 지능 기능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사고, 언어, 기억, 지능, 인지 기능 등 고차원적인 기능은 뇌의 대폐질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래서 영장류일수록 전두엽, 대뇌, 피질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뇌를 보시면요. 대뇌는 각종 매체나 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뇌사진의 바로 대뇌이고 겉모습은 호두처럼 생기고 좌뇌, 우뇌로 나뉘고 3개 층으로 돼서 제일 가운데는 파충류의 뇌로 기본 생명활동을 관장하는 악어의 뇌라고 합니다. 다음 층은 고대 포유류의 뇌로 감각기관의 정보를 처리하는 말의 뇌입니다. 또 가장 바깥층은 신포유류의 뇌로 지성을 담당합니다. 좌뇌, 우뇌는 뇌량이라는 신경 다발로 연결돼 뇌량은 여자가 남자보다 10% 정도 굵기 때문에 여자는 양쪽 뇌의 정보 교환을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뇌 피질은 대뇌 표면을 덮는 얇은 층으로 회색이기 때문에 두뇌 사진에 회색으로 보입니다. 인간과 동물을 구별하게 만드는 140억 개의 신경세포가 모여 모든 사고가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전두엽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창의력, 고도의 사고 등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측두엽은 대뇌 피질의 양쪽 옆면에 언어, 청각에 관련된 기능을 주로 하니 겉에서 볼 때는 머리 양쪽, 귀 안쪽 부분입니다. 두정엽은 외부에서 받아들인 정보를 조합하고 이해하고 문장을 조합하는 기능과 관련됐습니다. 후두엽은 겉으로 볼 땐 머리 뒤통수 부위로 시각을 담당합니다. 눈으로 보는 모든 시각 자극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뒤통수를 다칠 경우 눈은 정상이어도 장님이 될 수 있습니다. 손에는 대뇌 아래쪽에 있는 뇌로 좌우 한 쌍씩 있고 가로로 홈줄이 나 있습니다. 주로 몸의 균형을 유지하고 운동 감각을 관여합니다. 뇌가는 뇌의 제일 아랫부분에 대뇌, 소뇌 사이에 목뼈와 연결된 곳으로 심장이 뛰고 숨을 쉬고 잠을 자게 하는 등 가장 기초적인 생명활동에 관여합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신경 전달 물질의 종류는 50여 가지인데 그 중에 확정된 물질은 15종 정도로 어디 가서 뇌에 대해 좀 아는 척하고 싶다면 몇 가지만 알아도 충분하다고 하네요. 쾌감, 창의력, 운동신경 의욕은 도파민, 학습과 기억은 아세틸콜린, 흥분, 심장동 증가, 혈압 상승은 아드레날린, 기억, 공포, 적극성, 스트레스는 노르아드레날린, 심혈관 및 혈압 조절, 포도당 생성은 코르티솔, 신경의 흥분은 글루탐산, 기분의 흥분, 운동, 식욕, 수면은 세로토닌, 근육의 긴장 저하, 수면, 불안감소 등은 R아미노산산 등이 있습니다. 생활에 도움이 되는 뇌 상식. 기억은 에피소드 기억이라고 해서 현재 기억, 학창시절의 수학여행, 애인하고 처음 갔던 찻집, 이런 것들을 추억하는 게 에피소드 기억입니다.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기억으로 한번 기억된 자료는 어지간하면 잊혀지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기억은 의미 기억이 있습니다. 골프 칠 때 어느 홀에서 몇 번 클럽을 사용하는 게 효과적이고 요리를 할 때 어떤 순서로 재료를 넣어야 더 맛있는 맛이 나나? 라는 지식에 관한 기억입니다. 공부를 해서 생기는 지식입니다.
즉 기억의 단서를 에피소드, 기억에서 제공하는 방식으로 의미 기억을 연결시킨다면 기억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절차 기억도 있습니다. 이는 몸으로 배운 기억인데 몸으로 배운다는 건 운동신경과 연관이 있다는 말이라 당연히 몸의 균형, 운동을 담당하는 소뇌가 관여합니다. 자라보고 놀란 기억이 있으면 소뚜껑 보고도 놀라고 돌멩이가 날아오면 피하는 행동 등 생명 관련과 관련 있는 기억이기 때문에 한번 익혀버리면 쉽게 잊혀지지 않는 이런 기억이 절차 기억입니다. 또 프라이밍 기억도 있습니다.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기억으로 앞으로 기억된 내용 뒤에 오는 다른 기억이 서로 연관작용을 하며 기억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TV 광고 상품에 미남 미녀들이 모델일까 왜 하는 궁금증을 든 적이 있는지요? 자동차 회사의 새 차를 출시할 때 미녀들이 그 자동차 옆에 서 있는지 이런 미남 미녀에게서 받은 좋은 인상과 상품과 함께 기억 상품도 좋은 기억으로 남는 효과를 이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뇌에 대한 끝없는 호기심과 또 아직도 모르는 것이 훨씬 많은 뇌의 정체, 우뇌형인지 좌뇌형인지 어느 쪽이 되고 싶은지 우뇌형, 좌뇌형을 간단하게 알아보는 실험이 있습니다. 양손을 마주보고 이렇게 깍지를 깠을 때 오른손이 엄지가 위에 있는 경우는 좌뇌형이라고 하네요. 또 왼손이 위에 있는 경우는 우뇌형이라고 합니다. 100% 정확하지는 않지만 자신이 우뇌형인지 좌뇌형인지 손쉽게 아는 방법이라고 하네요. 왼손은 우뇌의 지배를 받고 오른손은 좌뇌의 지배를 받습니다. 좌우 뇌 중에 더 활성화되어 있는 뇌의 지배를 받은 손가락이 위로 올라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뇌를 지칭할 때 우리는 명석하다라고 하기보다는 두뇌가 명석하다라고 합니다. 이 뜻은 두뇌, 좌우 두 개로 나뉘었기 때문에 이 사이에는 뇌량 혹은 뇌들보라고 하는 신경 다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좌뇌는 이성의 뇌라고 해서 우리 몸의 오른쪽으로 올라오는 감각을 받아들이고 오른쪽 운동 기능을 담당합니다. 이성, 언어, 실용, 계산, 분석, 직선, 세부 관찰, 질서 등의 기능이 강합니다. 우뇌는 감성적인 뇌라고 해서 우리 몸의 왼쪽에서 올라오는 감각을 받아들이고 왼쪽으로 운동 기능을 담당하고 감성, 직관, 예술, 창조, 시각, 공간, 종합, 도형, 형태, 상상력, 특이성, 미인식 등 기능이 강합니다. 이렇게 좌우뇌는 서로 보완해야 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우뇌는 창조성을 위해 좌뇌의 계산적이고 분석적인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또 저자는 관찰에 의하면 좌우뇌의 성향은 선천적인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노력한다고 크게 바뀌지도 않지만 노력 여하에 따라 보완될 수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옛날에는 좌뇌와 우뇌가 하는 일이 완전히 다르다는 게 정설이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좌뇌, 우뇌는 서로 상호 보완적이고 적대적인 관계는 아니라는 거죠. 40대 때는 배우자의 뇌를 알아야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전부 다 그렇지는 않지만 괴로운 일이 대체로 있을 때 남자는 침묵하려고 하고 여자는 수다를 떨려고 하는 게 특징이라네요. 그래서 서로 뇌에 대해 모르면 부부싸움이 생깁니다. 아내는 감정을 호소하는 말을 하면 남편은 시끄러워 지금 고민 중이잖아 라고 말할 것이고 아내는 자신의 감정을 희석시켜야 하는데 남편이 화를 내며 못 맞게 하니 결국 폭발하는 것입니다. 이런 남녀 간의 차이가 왜 생길까요? 여자의 뇌는 공감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슬픔을 보고 쉽게 눈물을 흘립니다. 남자는 좌뇌가 우뇌보다 크지만 여자는 양쪽의 뇌가 거의 비슷하다고 하네요. 여자는 좌우 뇌를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여자들이 더 말을 잘합니다. 뇌전공자 입장에서 봤을 때 말싸움으로는
여자를 따라갈 수 없다고 하네요. 세 번째는 시상하부가 남자가 여자보다 큽니다. 그것도 2배 이상 큰데요. 이 시상하부가 본능에 관한 일을 합니다. 예를 들어 성적인 기능, 감정 등등 이유로 남자들이 여자에 비해 격한 분노를 자주 표출하고 성적인 것에 더 관심이 많다라고 합니다. 40대 여자, 중학교 때 했던 IQ 검사 망상에서 벗어나라. IQ 수치와 실제 뇌 상태는 다르다고 합니다. IQ 검사는 엄밀하게 말해서 뇌의 성능 파악을 하기보다는 교과 과정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을 구분하기 위한 검사였다고 합니다. 뇌 상태가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기에는 그다지 믿을 만한 검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IQ 검사 모두 믿을 수 없다는 거는 또 아닙니다. 왜냐면은 병원에서 시행하는 지능검사 대부분 12세에서 64세까지 지능을 평가하는 웩슬러 지능검사 한국판 번역인데요. 이는 크게 언어성 지능, 동작성 지능으로 나누고 언어성 척도는 상식, 숫자 외우기, 어휘, 산수, 이해, 공통성의 소척도로 나누고 동작성 지능은 빠진 곳 찾기, 차례 맞추기, 토막 짜기, 모양 맞추기, 바꿔쓰기, 미로 등 척도로 다양하게 나누는데요. 이 방법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연구도 많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적장애 기준도 이 검사의 점수를 판단하죠. 하지만 지능지수도 학업 성취를 그대로 반영하지 않는 등 많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하버드대학 교육심리학 교수 하워드 가드너의 지능 영역인 인간 친화 지능, 자기 성찰 지능, 자연 지능, 공간 지능, 음악 지능, 신체 운동 지능, 논리 수학 지능, 언어 지능의 이런 8가지 분류가 지능을 평가하고 개발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고 이것을 다중 지능이라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게 더 맞죠. 첫째, 뇌의 무게를 측정하고 하지만 큰 동물의 뇌가 더 크다고 합니다. 또 뇌의 주름도 측정합니다. 주름이 많으면 표면적이 넓다는 의미이지만 고래 뇌는 인간보다 주름이 더 많습니다. 세 번째는 학습 행동 능력을 측정합니다. 예를 들어 개를 훈련할 때 걸리는 시간 등등을 말합니다. 보통 이 위에 3가지를 모두 적용하며 정확한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노력과 환경에 따라 IQ는 변합니다. 40대에 알아둘 사항이 한 가지 더 있다고 하네요. 낮은 IQ도 치매 위험 인자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기억, 학습, 지식 저장량이 적으면 그만큼 빨리 소진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지식을 부지런히 채워 넣으면 지식이 소진되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머리가 좋아진다고 믿으면 정말로 좋아집니다. 이어서 3장은 40대 때 뇌 상태가 남은 생의 뇌를 결정합니다. 40대 때 뇌관리 결과는 50대 이후에 반드시 나타납니다. 40대는 10대와 마찬가지로 신체적인 급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10대처럼 성장이 아니라 노화가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 노화는 상대적인 노화를 말합니다. 실제로 신체적인 노화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보다 한창 왕성하던 20, 30대에 비교해 퇴화됨을 느낀다는 뜻이 더 강합니다. 이런 정신적으로는 급작스러운 신체 변화를 미처 따라잡지 못해서 혹은 호르몬의 변화에 의해 10대처럼 방황하기도 하죠. 10대와 틀린 점은 10대는 폭발하는 성장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과격하게 방황하는 데 반해 40대는 급작스러운 노화 느낌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우울하게 방황한다는 것입니다. 40대는 50대 이후의 삶, 예를 들어 자녀 문제, 경제 문제, 노후 대비 문제 등 고민도 많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40대 때 뇌관리를 잘하면 이후 노년기까지 별 이상 없는 뇌 상태를 유지하며 질 좋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잘 못하면 60, 70대에 빠르게 나타나고 50대부터 늦으면 70대라도 반드시 나타난다고 하네요. 삶의 질은 고사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40대부터는 기억력이 아닙니다. 암기를 이용한 점수 따기 시험보다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포용, 이해, 관리 등이 더 필요한 시기가 됩니다.
이러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경험에 의해서 나옵니다. 40대는 그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경험에서는 30대를 능가하고 기억력에서는 50대보다 훨씬 뛰어나고 그리고 50대가 뼈저리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10년만 더 젊었다면 못할 일이 없을 텐데 50대가 못할 것 같다는 그 10년 전이 바로 지금의 당신 40대입니다. 나의 뇌 상태를 점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0명 중 9명이 자신의 뇌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되죠. 기억력이 약해지는 이유는 신체적인 원인으로는 보통 교통사고, 후유증, 과도한 음주 및 흡연, 뇌혈관 이상, 알츠하이머의 진행, 출산으로 인한 호르몬 변화, 복용적인 약물의 영향 등이 있습니다. 이런 원인이 해당하는 건망증이라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방치하면 노년기 삶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미국에서 웹사이트를 통한 프로그램도 있고 이견이 많은 닌텐도 DS라는 게임을 통해 뇌 기능을 측정하는 방식도 있지만 이런 방법이 다소 복잡하니까 여기서는 본인 스스로 간단하게 자신의 인지 능력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면 기억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1분 안에 몇 개나 말할 수 있는지 해보는 겁니다. 또 1분 안에 동물 이름을 몇 개나 말할 수 있나요? 1분 안에 식물 이름을 몇 개나 말할 수 있나요? 이 방법 3가지를 한 달에 한 번씩 예를 들면 매달 1일 정기적으로 해보고 그 개수의 변화를 기록해 봅니다. 또 다음은 일반인들이 자신의 건망증을 체크해 보는 방법인데요. 6개 이상이 해당하면 기억력 장애 수준이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오늘이 몇 월이고 무슨 요일일까요? 잘 모른다. 본인이 물건을 놓아두고 찾지 못한다. 같은 질문을 반복한다. 약속을 자주 잃어버린다. 물건을 가지고 갔다가 그냥 잊어버리고 온다. 다른 사람 이름이나 물건 이름을 말하기 어려워서 머뭇거린다. 대화 중에 내용이 이해되지 않아 반복해서 물어본다. 알던 길을 잃어버리거나 헤맨 적 있다. 예전에 비해 계산 능력이 떨어졌다. 성격이 변했다. 이전에 잘 다루던 기구의 사용이 서툴러졌다. 예전에 비해 방이나 집안 정돈을 잘 못한다. 상황에 맞게 스스로 옷을 선택해 입지 못한다. 혼자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 목적지에 가기 힘들다. 내복이나 옷이 더러워도 갈아입지 않으려고 한다. 자신의 뇌기능 저하를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언어 기능이 저하되거나 집중력이 저하되거나 기억력이 저하될 때 또 실행 기능이 저하된 것인데요. 실행 기능은 계획을 짜고 순서를 정하고 추상적인 사고를 통해 고차원적 행동을 말하고 많은 정보 중에 필요한 것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기능 등 한마디로 통제센터 역할을 하는데 이 실행 기능이 인간의 가장 고차원적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40대 때 뇌 기능을 저하하는 증상이 가장 민감하게 느낍니다. 또 시공간 능력도 저하됩니다. 시각적 판단 능력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떨어지고 미로찾기 같은 공간 진압력은 노화에 매우 민감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40대 이후 뇌 기능 저하로 인해 낯선 길이나 처음 가는 예식장을 찾아가는 것은 점차 힘들어지지만 매일 다니는 출퇴근길은 힘들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친숙한 길을 자주 잃어버린다면 반드시 치매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사소한 뇌질환도 다시 봐야 하는 40대입니다. 뇌 신경세포의 비축량이 많을수록 치매나 인지기능 저하가 발생할 확률이 낮습니다. 항상 머리를 보호하고 뇌세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작은 충격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뇌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40대가 되면 그동안 무심한 일상 행동들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40대들이 신경 쓰지 않는 뇌에 치명적인 습관과 생활 질병이 있습니다. 먼저 질병은 아니지만 뇌의 치명적인 생활 습관부터 살펴보면 현재 나이가 40대이고 일상생활에서 4가지 중 1가지 이상의 습관이 있다면 당장 뇌를 위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음주이고요. 두 번째는 흡연, 세 번째는 과로, 네 번째는 지속되는 스트레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지 않는다면 60대 아니 50대가 돼도 치매가 올 수 있습니다. 술을 먹을 때 습관적으로 필름이 끊긴다면 그 사람의 뇌는 이미 많은 부분이 망가진 상태라고 봐도 좋습니다.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과도한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아드레날린 호르몬 등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신경세포 독성으로 작용해 신경 가소성을 파괴하고 신경세포를 사멸시킵니다. 이 신경 가소성이란 외부 자극, 학습에 의해 뇌신경이 재조직화 형성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질병 중에 뇌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대표적인 게 비만, 영양결핍입니다. 개인적으로 다이어트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밥을 굶는 과도한 다이어트나 영양결핍은 뇌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이외에도 코골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뇌졸중, 우울증, 경도인지장애, 40대 치매 등이 뇌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을 부지런히 만나고, 다섯 번째는 지나친 음주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술에 관대하기 때문에 이런 술은 오히려 사고가 나도 감형을 해줄 정도라고 하죠. 하지만 술은 뇌 안에서 많은 신경학적 변화를 유발하고 알코올은 직접 신경 독성으로 작용해 신경세포를 공격하고 숙취의 원인인 아세트알데히드라는 에탄올의 대사물질이나 신경 독성으로 작용합니다. 5년 이상 지속적 음주는 뇌를 MRI 촬영을 해보면 음주량에 비례해서 뇌의 부피가 수축된다고 합니다. 특히 전두엽 피질이 광범위하게 차이가 난다고 하네요. 또 알코올로 수면 구조가 변화가 되니까 서파 수면이 감소하고 렘 수면이 증가해서 숙면을 못하니까 자주 깨고 꿈을 많이 꾸고 수면 부족, 뇌의 악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40대 노화에 의해 인지 기능은 떨어지고 알코올이 들어가면 감정 조절은 더 안 되고 아주 심각해지고 술을 먹으면 개가 된다 라는 말을 행동으로 보여주기 시작하죠. 단 한 모금이라는 흡연도 기억력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담배를 피우면 기억력이 떨어져서 현저하게 떨어져 치매 위험률이 40%나 높다라고 하네요. 알츠하이머의 환자를 뇌를 검사해보면 베타 아밀로이드가 많이 검출됩니다. 흡연으로 베타 아밀로이드와 같은 유해 노폐물이 쌓여서 뇌세포가 파괴가 된다고 하네요. 뇌 구석구석에 악영향을 미치는 과로. 실제로 과로사한 사람 중에 담배나 술을 많이 하고 복부 비만에 혈압, 혈당이 높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40대 과로사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하루를 꼬박 세우면 인지 능력은 30%가 떨어집니다. 그럼 몸은 더 강한 어조로 몸을 청소할 수 있도록 제발 다른 업무를 종료해 주십시오 라는 요청을 보내옵니다. 이번도 무시하고 또 밤을 새우면 이틀을 완전히 세우면 60%의 인지 기능이 떨어집니다. 인지력이 60% 떨어지면 뇌의 상태는 정상 범위를 벗어나 버립니다. 음식물의 영양분을 섭취해내는 능력도 인지 능력과 비슷한 상태로 떨어지니까 뇌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포도당을 조절하는 인슐린 분비 능력도 떨어지고 뇌의 유일한 에너지인 포도당에서 에너지를 뽑아내는 능력이 떨어져서 영양 공급도 안 됩니다. 스트레스는 기억력의 적입니다. 여자들은 40대가 되면서 육체적인 장점도 더해지는데 특히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감소가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증가로 좀 더 대범해지고 공격적이 됩니다. 수동적인 자세가 아닌 겉으로 표현하는 능동성을 띠게 되죠. 또 남자들은 그 반대가 되기 때문에 다소 여성스러워지고 그만큼 감성적이 되어서 스트레스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40대 남성은 또 거짓 자아가 가면이 매우 강하죠. 체면을 중시하는 뜻인데요.
그래서 IMF 때 회사에서 쫓겨난 수많은 아빠들이 양복을 입고 산에서 하루를 보내는 정도로 산속으로 출근하던 우리 아빠들의 속 스트레스가 컸다고 합니다. 그 스트레스가 혓바늘 또 입안에 생기는 궤양성 염증 이런 구내염이 또 잦아지게 만들죠. 그래서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영양 결핍, 위장병 등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이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강 내 바이러스들이 번식하는 것인데요. 과도하게 만성적으로 분비된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기억에 관여하는 해마의 다른 수용체에 결합해 신경세포 사멸과 위축을 초래하고 기억장애가 일어납니다. 40대 특히 우울증에 취약한 면이 있고 또 보통 스트레스가 만성적으로 지속되면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분비돼 해마가 위축되고 더 진행되면 우울증이 원인이 되고 스트레스에 의한 우울증까지 진행되면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휴식을 취해도 회복이 안 됩니다. 이 상태는 정신과에서 약물치료까지 필요하게 된다는 거죠. 뇌의 치명적인 생활질병, 바로 비만인데요. 뇌에 관련된 모든 병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40대가 아닌 65세의 고령 환자인 경우도 저체중자가 치매 위험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40, 50대의 비만은 치매 위험을 높게 만듭니다. 지나친 다이어트도 뇌 기능에 다이어트 시키고요. 영양 공급이 지나쳐서 비만이면 인지 기능에도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너무 모자라도 영양이 너무 많아도 기억에 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코골이는 기억력을 떨어뜨립니다. 무호흡 상태에서 잠자는데 내내 되풀이되는 산소 부족은 뇌 기능을 떨어지게 하고 아침에 머리가 무겁고 피곤이 풀리지 않고 부족한 산소를 보충하기 위해 심박동은 빨라지고 심장은 무리가 되고 심근경색으로 사망할 위험도 있습니다. 40대가 잠자다 발생하는 돌연사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MRI를 찍어서 조사해 봤더니 해마가 정상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뇌 손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계속되면 문제가 커지겠죠. 체중 감량을 하는 것만으로도 대부분 코골이는 호전이 됩니다. 고혈압은 소리 없는 기억력 도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 가운데 30, 40대가 전체적으로 4분의 1가량 되는데 대부분 자신이 고혈압인 줄 모르기 때문에 치료도 받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결론적으로 고혈압은 뇌 혈류량을 감소시키고 혈관 손상을 유발해서 뇌조직의 파괴를 가져옵니다. 자신의 혈압을 하루라도 빨리 알아보고 적절한 치료가 가능한지 인지기능 저하를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또 치매까지 불러오는 당뇨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소변을 봤는데 거품이 가득하고 또 배가 고파서 자주 식사 시간까지 기다리기가 어렵고 물을 유난히 많이 마신다. 몸무게는 계속 빠지고 눈이 침침해진다. 이렇다면 혈당 검사를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당뇨병은 고혈압과 마찬가지로 증상이 거의 없고 별로 시간이 갈수록 다른 병들을 부추기죠. 당뇨가 생기는 원인은 선천적으로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안 돼서 생기는 경우가 있고 또 대부분 당뇨병 원인으로 인슐린 저항이 발생해서 인슐린 기능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슐린은 혈액에서 포도당을 끌어내 세포 속에 밀어넣는 세포의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당뇨병이나 인슐린 저항 상태가 되면 포도당이 세포 내로 들어가지 못하게 혈액 내에 머물게 돼서 췌장에서 인슐린이 계속 생산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해마의 신경세포들이 포도당 공급이 부족하니까 기능 저하는 물론 생존까지 위협받게 됩니다. 혈류에 따라 흐르는 포도당은 주로 복부지방으로 축적되어 배가 나오고 혈액 내에 당이 올라가 혈류 속도를 떨어뜨리고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액순환 장애가 나오고 혈액 공급이 되지 않으니까 신경세포의 퇴화를 유발합니다. 또 당뇨를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가 패스트푸드 음식, 햄버거, 치즈케이크, 아이스크림, 건망증을 유발하는 게 많다고 하네요. 뇌를
위해서는 건강한 음식이 필요합니다. 너무도 조용히 뇌 기능을 떨어뜨리는 고지혈증, 쌓인 뇌의 침전물에 의해서 혈관에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 혈관이 막히게도 만듭니다. 40대에는 뇌의 최고 무서운 병이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사망 원인 성인 10명 중에 4명이 뇌졸중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각종 마비, 발음장애, 의식저하, 빈혈 등이 있고 문제가 생기면 반신불수나 언어장애가 와서 기억력 저하, 인지기능 장애는 소리 없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혈관성 치매의 종류 중에 피지라 하혈성 치매라는 혈관성 치매의 아형이 존재합니다. 뇌졸중이 나타나면 무조건 3시간 안에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아야 합니다. 왜 3시간이냐면 혈관이 막힐 때 해당 뇌세포가 주변에 있는 다른 혈관에서 산소를 받아 생존하는 시간이 최대 3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가성치매라고 불리는 우울증도 있습니다. 우울증 증상에서 무기력이나 분노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대책 없이 떨어지는 기억력입니다. 우울증은 치매처럼 인지기능 장애를 일으킵니다.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받으면 자기만의 푸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 예를 들어 혼자 노래방에서 마음껏 소리 지르기 등 혼자 있지 않고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할 말은 하는 감정들을 쌓아두지 말고 재미있는 걸 찾고 여행이나 등산 등 많이 다니고 감성과 거리가 먼 판타지 소설이나 영화, 액션, 무협, 만화 등 취미를 생활을 하는 것, 30분 이상 유지되는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경도 인지장애란 치매와 건망증의 중간이라고 하면 이해가 빠릅니다. 진단 기준을 정했는데요. 첫 번째, 환자 자신이나 그 가족의 대상자의 인지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두 번째, 과거 수년간 인지기능이 점점 약화된다는 사실을 환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경험하고, 세 번째, 임상검사에서 기억력이나 다른 인지기능이 약화된 명백한 증거가 관철되고, 네 번째는 간단한 일상생활은 큰 지장 없어 보이나 복잡한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어려움이 보이거나, 다섯 번째는 아직 치매 단계는 아니지만 이와 같은 조건은 일반인들이 관찰하기엔 어려움이 있고 간단하게 어느 날 갑자기 다음과 같은 증상 몇 가지가 한꺼번에 생길 때는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뇌와 관련된 이상 증상의 치료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니 배우자와 함께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전두엽의 치매는 신경세포의 퇴행이 전전두엽에서 먼저 발생하기 때문에 기억장애보다는 인격 변화부터 나타납니다. 갑자기 난폭해지고 전혀 다른 사람처럼 성격이 변하거나 점차 기억장애로 발전하고, 또 알츠하이머병 치매와는 달리 처음부터 언어장애도 생깁니다. 이런 전전두엽 치매는 발병 연령이 낮아서 40, 50대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흡연, 비만, 고혈압, 우울증, 당뇨병, 이 중 더 중요한 거 3개를 꼽으라면 의욕 부족, 낮은 교육 수준, 운동 부족, 그리고 흡연입니다. 이 3가지만 조심해도 치매는 많이 예방할 수 있습니다. 40대 특히 주의할 요소는 비만과 고혈압입니다. 40대 비만과 고혈압은 치매를 일으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론 가족 중에 치매 환자가 있는 경우 유전성을 갖고 있다면 미리 조심해야 합니다. 가족력을 살펴봐야 할 수 있고요. 이상 여기까지가 치매에 대한 기억력이 저하되는 원인과 이후 왜 그런지 구체적으로 알아봤다면, 두 번째 시간은 40대의 뇌를 20대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며 두 번째 편에서 뵙겠습니다.